자, 어제 있었던 이 다보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의 1시간 좀 넘는 좀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선물하는데 차트만 보면 되지 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전 세계 상황이나 경제적인 흐름이나 거시경제 흐름을 모르고서는 사실 매매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우리만 뒤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전 세계 현재 상황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떤 아무리 좋은 지지와 저항이 있더라도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다 던진다든지 아니면 다 풀매수한다든지 이런 이제 흐름이 생기면 그 지지 저항이 정말 지지 저항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저랑 방송을 보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은 일부 뭐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보스 포럼에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지금 출장을 했죠. 상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CEO들까지 총동원해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고, 현재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유럽과 지금 미국 사이가 대립이 되면서 지금 최근 2026년도에 며칠 동안 올렸던 지수와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 쏟아져 내렸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골드랑 실버가 안전자산들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린란드 섬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뉴스 시간에 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핵심 전략적 위치에 놓인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광대한 영토이다. 정확히 세 나라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가 과거에 그린란드를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덴마크에 돌려줬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요하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 의미 그리고 광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이 그린란드를 탐을 내는 걸 미국이 병합하려고 하는 거를 히토류나 이런 광물 자원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자원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 병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중국 무기 시스템 발언을 해요. 자, 이거는 2주 전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무기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 한 발도 제대로 쏘지 못했다.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공 미사일 하나가 30피트쯤 올라갔다가 바로 자기들 근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시 설계해야 된다. 뭐 조롱을 한 거죠.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든 미사일 방어 체제, 자기네들이 만든 방어 체제에 대해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덜 떨어진 방어 체계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방어와 세계 2차 대전을 언급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현재 세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성능 좋은 미사일과 핵무기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 무기들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는 6시간 만에
독일에 항복을 했다. 그리고 그린란드 그 섬을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덴마크 너희 대신 우리가 방어를 했다. 우리는 덴마크를 위해서 싸웠다. 전쟁 후 우리는 그린란드를 우리가 병합하지 않고 덴마크에 돌려줬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덴마크는 우리한테 6시간 만에 독일에 항복한 그 덴마크를 우리가 구해줬는데 우리한테 매우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덴마크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만이 그린란드 방어가 가능하다. 이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는 게 나는 그린란드 국민과 덴마크 국민을 매우 존중한다. 그러나 모든 나토 국가는 자국 영토를 스스로 방어할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누가 그린란드 섬을 방어할 수 있냐? 현재같이 중국과 러시아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이다. 우리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 때 했던 행동들을 보시라.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유럽에 대한 우려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럽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문화와 정책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아름다운 나라들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 우리는 약한 동맹이 아니라 강한 국가와의 동맹을 원한다. 에너지 문제, 무역 문제, 이민 문제, 성장 문제는 서양 유럽의 안보와 직결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0년 동안 유럽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나 무역, 이민, 성장, 그리고 안보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되었다.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이제 우리가 AI 시대 때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최근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탈원전을 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수많은 풍력 발전소나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전기세 그리고 부족한 전력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풍력 발전을 비판을 했고 핵 에너지를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럽 곳곳에는 풍력 발전기가 가득하지만 풍력 발전기가 많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더 나빠지고 손실이 커졌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소로 돈을 번 국가는 어디냐? 바로 중국이다. 풍력의 터빈은 대부분 중국이 만들고 중국은 정작 자국에서 이런 터빈이라든지 풍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중국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거의 사용을 안 한대요. 맞죠? 중국은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은 핵 에너지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만든 풍력 발전기는 이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해서 유럽 가면 풍력 발전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는 새들을 죽이고 경관을 망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판까지도 하게 되죠. 근데 중국이 되게 똑똑하죠. 자기네들은 쓰지 않으면서 이 풍력 발전소나 태양열 발전소 발전 이런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로 전 세계 떼돈을 번 게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 계속해서 에너지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왜?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 때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디서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과 독일 에너지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독일은 2017년보다 전력 생산량이 22% 감소했다. 원자력 탈원전하고 그랬죠. 그리고 무서운 게 우리나라도 보세요. 10,000원 하던 전기세가 1,000원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전기세 많이 올라가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기세는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의 전기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탈원전, 유럽에서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을 하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이런 걸 선택한 국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8년 동안 전기 요금이 60%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64% 상승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은 1990년 대비 에너지 생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영국은 이 북해라는 거대한 시추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익의 92%를 가져가니 기업들이 개발할 수가 없다.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무려 139%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핵발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돼요. 나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승인을 했다. 이 원자로 건설 승인의 이 과정이 2주 내로 나는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걸 강조하죠. 아주 빠르게 우리는 원자로 발전 그리고 건설을 통해서 핵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나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싼 전기세를 공급을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 핵 발전소가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매우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현재 기존 전력, 국가마다 기존 전력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승인 절차를 2주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와 베네수엘라 및 무역 제조업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돼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은 사상 최고치다. 석유 생산도 증가했고 최근에는 이 베네수엘라와 합의를 통해서 5천만 배럴을 확보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계속해서 합의를 하자고 그러고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 강했던 국가가 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움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 미래는 밝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왔다. 원래는 갤런당 2.5달러 이하였는데 일부 지역은 1.95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 같은 경우도 현재 1,500달러 이상 증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철강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철강 생산도 월 30만 톤 이상 증가를 했고 향후 2배 이상 확대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 공장 건설은 41%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제조업이 밑바탕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체 무역의 40%를 커버하는 대형 무역 협정이 다 체결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그 기름값이라든지 현재 무역 그리고 자국의 제조 부흥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 재정 규제 개혁 및 경제 성과 자화자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방 공무원이 27만 명 감축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력들을 감축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 그리고 이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당연히 나라 재정을 확보하는 거죠. 인건비를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많으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성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담이 됩니다. 미국도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지출 1,000억 달러가 감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재정 적자가 27%가 축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규제를 129개를 철폐를 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인원들이 지금 초과 근무라든지 이 사회보장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산직 직원이 연장 근무나 특근 근무하게 되면 월급을 더 받아가죠. 그러면 연장 근무나 특근 근무를 했을 때 받아가는 돈도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근데
그런 거를 면세로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진짜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죠. 연장 근무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나 뭐 이제 내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손님한테 받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세, 세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정책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100% 즉시 비용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한테 세금을 덜 걷는다. 이것도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1년 사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인플레이션 1.6% 그리고 4분기 성장률 예상이 GDP죠. 5.4% 이상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증시 상황이 사상 최고치를 52회나 경신을 했고 시가총액도 9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투자 유치도 18조 달러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연설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시간대별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 차트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배신감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한테 또 관세로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겠냐. 배신감이 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에 큰 배신감을 느껴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배신감이 미국이 폭발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 전에 1기 트럼프 정부가 이제 독일에서 러시아 PNG에 의지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했어요. 이 PNG가 뭐냐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 천연가스를 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했을 때 이 독일의 관리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 미국 엘리트들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분노. 근데 결론적으로 미국 얘기가 맞았죠. 이 결론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큰 이제 부분을 차지했던 거는 이 천연가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유럽한테 느꼈을 배신감들은 그리고 분노는 이 유럽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이 그린란드 가지고 저는 이 트럼프가 막말했다라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유럽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스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세계 2차 대전 때도 결론적으로 진짜 미국이 지켜줬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미국 그 러시아 전쟁 때도 나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은 돈을 지원을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한테만 유독 더 이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 보면 야, 유럽 애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제 저는 사실 트럼프 연설을 보고 거의 다 맞는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나 생각들을 좀 많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재밌었던 건 뭡니까? 다보스 포럼 트럼프 연설 때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위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CNBC 인터뷰와 통해서 그린란드 기본 합의를 했다. 관세 없다. 유럽에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180도 철회를 합니다. 180도 완전 바뀐 트럼프가 되었죠.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슈 시간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죠. 그 연설 내용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스닥이 여기까지 좋았는데
뭐 지수라든지 위험 자산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골드가 조정이 왔는데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나스닥이나 S&P 500이 다시 폭락을 하게 되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유는 덴마크 외교부 장관이 그린란드 섬을 두고 미국과 병합할 수 있는 합의는 안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다보스 포럼의 내용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트럼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혼탁하게 빠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유럽의 정상들과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토의 사무총장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사무총장과 회의를 하게 돼요.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내용을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게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 합의틀 마련, 유럽의 보복 관세 철회,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리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와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진 결과 우리는 그린란드와 더 나아가 전체 북극 지역과 관련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이 해결책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경우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큰 이익이 될 거다. 서로 합의를 본 거죠. 유럽 애들은 콩고물 받아먹고 방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하지 않게 되겠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2월 1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유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 그린란드 섬 중앙에 이 방어 체제, 이 골든돔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 부통령, 벤스 부통령과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특별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비롯해 필요에 따라 다른 인사들이 협상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모두 저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코인이 떡상을 하게 되죠. 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린란드 섬은 결국 미국으로 병합이 될 겁니다. 병합이 되고 그린란드 섬 가운데 미국의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린란드의 핵심 자원이나 강물들 유럽 국가와 미국이 같이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에 유럽을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합의의 개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의 윤곽은 유럽이나 우리 미국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 하지만 합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재차 언급을 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트럼프 연설 이후에 올라가게 되고 덴마크 외교부 장관 발언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었다가 트럼프와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유럽 대표들과 협의 끝에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이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위험 자산들이 일부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있던 골드와 실버의 조정이 좀 깊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장까지 한 15분 남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이번에 왜 내려갔는지 어제는 또 왜 내려갔다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시경제 흐름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뉴스가
뭐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한테는 또 의미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들은 과감하게 매매를 안 하더라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본장 전에 준비를 좀 하고 본장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